자,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2017년 11월 9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가보안법 7조 평화로운 표현에 대한 권리, 언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개정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만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네요. 2015년도에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두 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영문으로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유엔의 문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이 제목이 쫄지마 형사 절차, 형사 재판 편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조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전편, 국가보안법 편에 자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재판을 받게 되면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들 중에 좀 법률적 용어인데요. 이적지정. 이 표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렵죠? 이적 목적. 이적 목적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에서 보셨죠? 이적 목적은 바로 방과대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 이게 바로 이적 목적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집에 북의 지도자의 자서전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 중국 지도자나 베트남 지도자 책들은 집에 가지고 계시죠? 그럼 북의 지도자의 자서전 제목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그 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북의 예술 서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술 서적조차 서문에 보면 또 북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문구가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 동조, 이적 표현물 소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할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고, 북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된다는 그런 이적 지정 알지 못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 보시죠.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해당 표현물의 내용, 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 간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적 행위 목적의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직접 사실은 자백을 하면 좋죠. 제가 예를 들어 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자백을 하면 직접 증거가 되겠는데, 이게 관심법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은 마음에 있는 이 사람의 어떤 그 말의 동기라든가 북 관련 서적을 가지고 소지한 동기 이런 거 어떤 경우에서 가지고 있는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연한 호기심이라든가 학술 연구 목적, 영리 목적 등으로 책자를 소지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 지도자를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듯이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적단체로 된 한 총련 활동 경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는데 어렵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의 페이스북이다, 여러 가지 SNS 글을 통해서 또 북과 관련되어서 북쪽에 유리한 주장을 하신 적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겁니다. 재판받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재판에서 지금 제가 강조한 두 부분을 특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우리 한국 사회의 헌법 위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이다, 악법이다 이런 헌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엔에서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규약에 따르는 어떤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본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 진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본권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셔야 되고요. 북과 관련이 없다거나 또는 나는 북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입장에 있다. 북쪽 편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요소들을 판사에게 어필을 해야 관대한 처분이라든가 무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평소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든가 북의 지도자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법정에서 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변론하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걸려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쌓고서 법정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동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화시대의 여러분들, 헌법상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십시오. 또 하나, 바로 쫄지마 형사 절차, 이 책에 나오는 5편, 국가보안법 편을 참조하셔서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민변에서 출간한 쫄지마 형사 절차 재판편 많이 애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